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중간 상인들이 싹 사라진 새로운 금융세계, 바로 디파이의 설계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은행에서 탈출해서 중앙모대로 나아간다? 이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이름부터 뭔가 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디파이의 A부터 Z까지를 다룬 블로그 글인데요. 오늘의 목표는 그냥 디파이라는 레고 블록이 뭐가 있다 이걸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블록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균열이 생길 수 있는지, 그 핵심 원리까지 파고들어서 여러분께서 자신만의 관점을 딱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금융계의 레고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단순히 설명서를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조립해 보면서 이 구조의 약점은 없나 이런 것까지 찾아보는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보죠. 자, 그럼 먼저 디파이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뭔지, 그리고 그 엔진이 왜 가끔 폭주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 레고시티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그 미래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탈중앙화 금융. 말 그대로 중앙이 없다는 건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전통 금융에서는 은행이 해킹당해도 뭐 예금자 보호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디파이에서는 내 돈을 지켜줄 중앙기관이 없다. 이건 모든 위험을 사용자가 그냥 100%다 떠안아야 하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대중화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디파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디파이는 중앙기관 대신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거든요. 미리 짜인 규칙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실행되는 코드예요. 핵심은 금융주권의 개인 이전, 이거죠. 금융주권의 개인 이전이요? 네, 내 자산의 통제권을 온전히 내가 갖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곧 책임도 온전히 내가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누구도 찾아줄 수가 없어요. 은행의 보호라는 안전벨트를 풀고 완전한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얻는 뭐랄까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이죠.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하고 스마트 컨트랙트군요. 이게 디파이의 엔진인 셈인데 이 엔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네, 블록체인은 모두가 공유하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거래 장부. 그래서 디파이의 기반 역할을 하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위에서 모든 금융 논리를 실행하는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파이 세계에는 코드가 법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코드가 법이다. 네, 이게 디파이의 강점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이에요. 인간의 개입이나 해석 없이 코드가 모든 걸 결정하니까 효율적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전통적인 법 체계와는 달리 항소나 정상 참작 이런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코드에 버그가 있다면 그게 그냥 최종 판결이 되어버리는 거군요. 돌이킬 수 없이. 정확합니다. 그게 곧바로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한 금융 시스템에 과연 인간의 판단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지게 합니다. 듣고 보니 머니레고라는 별명이 마냥 긍정적으로만 들리지는 않네요. 레고 블럭처럼 자유롭게 조립해서 혁신을 만드는 건 좋은데 만약에 한 블럭에 금이가 있다면 그게 전체 구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의 디파이 프로토콜은 오픈소스라 누구나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의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합 가능성 때문에 하나의 프로토콜이 해킹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린 다른 서비스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마치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복잡하게 얽힌 파생 상품들이 위기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던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네, 비슷한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율적인 중개인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전통 금융의 거래소를 대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 줄여서 덱스라고 부르죠. 중앙 서버나 운영 주체 없이 사용자들이 개인 지갑을 직접 연결해서 P2P로 코인을 교환하는 곳입니다. 유니스왑이 대표적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AMM하고 유동성 풀이라는 건데요. 사용자들이 직접 코인쌍을 예치해서 유동성 풀을 만들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수수료를 나눠 갖는 방식이죠.
그럼 누구나 은행처럼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자를 버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혁신적이군요. 네, 그렇죠. 잠깐만요. 근데 자료에 보면 덱스의 유동성을 공급할 때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위험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이런만 들으면 손실이긴 한데 영구적이진 않다는 거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하! 아주 교묘한 이름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유동성 풀에 예치한 두 코인의 가격 비율이 시장에서 크게 변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그냥 내 지갑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자산 가치가 더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아, 그럼 왜 비영구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격이 원래 예치했던 시점의 비율로 돌아오면 손실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가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코인을 인출하면 그 손실은 영원히 확정됩니다. 사실상 매우 영구적인 손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거래소 다음으로 은행의 핵심 기능은 역시 대출이잖아요. 신용평가도 없이 코드가 대출 심사를 할 수 있나요? 디파이 대출 플랫폼에서는 신용평가 대신에 과잉담보라는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이더리움을 빌리고 싶으면 한 150만 원어치 이상의 다른 코인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 식이죠. 아, 빌리는 돈보다 더 많은 자산을 맡기니까 떼일 위험은 없겠네요. 네, 채무불이행 위험이 거의 없죠. 하지만 이건 뒤집어 보면 담보로 맡길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디파이가 금융포용이라는 원래 목표와는 달리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니 담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바로 달러 가치에 연동된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생태계의 혈액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들도 저마다 다른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USDT나 USDC처럼 발행사가 실제 달러를 은행에 보관하고 그만큼 발행하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좀 중앙화된 위험을 가진 코인이 있고요. 아, 그 과거에 알고리즘으로 가치 유지하려다 한순간에 붕괴됐던 USD 사태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 비극의 주인공도 있죠. 또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발행되는 DAE 같은 경우엔 담보물의 가치가 폭락할 위험을 안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이름 뒤에 어떤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듣기만 해도 재미있는 이자 농사, 일드 파밍. 정말 디지털 밭에 코인이란 씨앗을 심어서 이자를 수확하는 건가요? 디지털 트랙터라도 몰아야 한 판인데요. 하하, 비유가 딱 맞습니다.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의 자금을 계속 예치하고 이동시키면서 가장 높은 이자, 즉 수확물을 얻으려는 전력적인 행위를 말하죠. 한때는 연이율 수천 %를 제시하는 곳도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수천 %요? 그건 농사가 아니라 그냥 돈 복사 아닌가요? 그 수익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혹시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온 사람한테 잊어주는 그런 구조는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가 프로토콜 사용을 장려하려고 자체 토큰을 보상으로 지급하면서 그런 높은 수익률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토큰의 가치가 유지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자금이 계속 들어와야 하죠. 그래서 일부 프로젝트는 사실상 폰지 구조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해킹 위험도 있을 테고. 물론이죠.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 위험은 기본이고 개발자들이 투자금을 모은 뒤에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사라지는 러그풀이라는 노골적인 사기도 빈번했습니다. 양탄자로 확 잡아 빼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발밑을 그냥 빼버리는 악질적인 사기 수법이죠. 와, 정말 정글이군요.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같은 안전장치도 당연히 있겠죠. 네, 탈중앙화 보험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이나 스테이블 코인 디패깅 같은 특정 위험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서로 보험을 들어주는 개념이죠.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 보상 범위를 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요. 아직은 완벽한 안전망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디파이의 현재를 살펴봤는데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들은 거래 한번 하려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느린데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 확장 솔루션들이 아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꽉 막힌 1차선 국도라고 한다면요.
그 위에 데이터를 따로 모아서 처리한 뒤에 결과만 기록하는 고속도로를 새로 까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디파이가 대중화되기 위한 필수 기반 공사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기술적인 발전 외에 디파이 모델 자체도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고요. 디파이 2.0이라는 개념이 있던데요. 네, 초기 디파이가 높은 이자를 미끼로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빌려오는 데 급급했다면 디파이 2.0은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까? 이걸 고민하는 움직임입니다. 핵심 개념 중 하나가 프로토콜 소유 유동성, POL이라는 건데요. 프로토콜이 유동성을 직접 소유한다? 네, 기존 방식이 단기 알바생, 즉 사용자에게 높은 시급, 이자를 주고 유동성을 잠깐 빌려오는 거였다면 POL은 프로토콜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산을 매입해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만드는, 말하자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점점 더 정교해지는군요.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건 디파이가 암호화폐 세계를 넘어서 현실 세계 자산까지 넘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물 자산 토큰화, RWA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디파이의 다음 챕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부동산, 미술품, 채권 같은 현실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 가능한 토큰으로 만드는 거죠. 블랙록 CEO가 금융의 다음 세대는 자산의 토큰화다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와,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디파이가 성장하기 위해 현실 세계 자산을 끌어들이려고 할수록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법적으로 보증해줄 감정평가사, 법률가, 신탁회사 같은 중앙화된 기관에 다시 의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탈중앙화를 외치던 디파이가 성장을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중앙화된 구세계와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군요. 네, 결국 구세계와의 신뢰의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하는 거죠. JP모건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이건 뭐랄까 양날의 검처럼 느껴지는데요. 정확합니다. 기관들의 참여는 시장의 막대한 유동성과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규제와 통제를 원하겠죠. 이 과정에서 누구나 허가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디파이의 핵심 가치, 탈중앙성과 개방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초기의 이상을 지키느냐 아니면 제도권에 편입되며 거대하게 성장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죠. 와, 정말 은행 없는 금융이라는 그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현실 자산을 끌어들이고 제도권 금융과 힘겨루기를 하는 거대한 서사를 본 것 같네요. 네, 디파이는 분명 금융의 미래를 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 이면에는 수많은 기술적, 철학적, 그리고 법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항상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것, 즉 DYOR, 이 자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디파이가 제도권 금융과 만나고 현실 세계 자산을 품게 되면서 과연 처음 꿈꿨던 모두를 위한 개방된 금융이라는 그 이상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기존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위에서 더 효율적으로 재현한 또 하나의 기술로 남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디파이의 모습 그 자체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